안녕하세요, 여러분. 70세가 넘으신 분들, 요즘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가끔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거울을 볼 때나 친구들을 만날 때 예전만큼 자신감이 넘치지 않는 느낌이 드는 때가 있지 않나요? 저도 그랬어요. 나이가 들수록 쌓인 경험과 지혜가 많아지는데 몸이 조금 피곤하거나 세상의 변하는 속도가 빨라서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어려운 순간이 오죠. 하지만 오늘은 그런 걱정을 내려놓고 매일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사는 법을 함께 알아보기로 해요. 70세 이후에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7가지 화건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이 화건들은 단순한 말 이상이에요. 매일 반복하다 보면 마음속에 작은 불꽃이 피어나서 더 밝고 활기찬 나날을 만들어줄 수 있답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요? 여러분처럼 나이가 든 분들은 인생의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지만 때로는 건강 문제나 주변 환경 때문에 자존감이 약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손주들이 바쁜 세상에서 살다 보니 자주 만나지 못할 때, 또는 TV에서 젊은 연예인들을 보며 자신의 외모를 걱정할 때, 그럴 때마다 마음이 가라앉는 기분이 들죠. 하지만 자존감을 높이는 건 젊어 보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지금의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해요. 이 7가지 화건을 통해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긍정적인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 이 화건들이 어떻게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 하나씩 풀어가며 이야기할게요. 그럼 첫 번째 화건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화건은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예요. 이 말을 매일 아침에 거울 앞에서 3번 반복해 보세요. 왜 이게 도움이 될까요? 70세가 넘으면 젊을 때처럼 활동적이지 못하거나 과거의 성공을 회상하며 아쉬움을 느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 화건은 그런 생각을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한 어르신분이 계세요. 그분은 75세에 은퇴하신 후 매일 아침 이 말을 되새기며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겨서 지역 커뮤니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분의 이야기처럼 이 화건을 실천하면 자신의 가치를 다시 깨닫게 돼요. 이 화건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그날 하루 동안의 작은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은 산책을 하며 주변 사람들과 인사할 거야 라고 정해보세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일상적인 활동이 자존감을 높여주거든요. 제가 예전에 겪은 일로 말씀드릴게요. 한 번은 71세 되신 친구분이 이 화건을 실천하다가 오랜만에 옛 동창회를 가셨어요. 그 자리에서 여러 추억을 나누며 자신도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대요. 이런 식으로 이 화건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게 해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피곤하거나 외로움을 느끼신다면 이 말을 적어놓은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가끔 읽어보세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도 마음이 안정되면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이 생겨요. 더 나아가 이 화건을 가족과 함께 나누는 것도 좋겠어요.
손주들이랑 대화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는 여전히 많은 걸 가르쳐 줄 수 있어라고 말하며 서로를 격려해 보세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 방법을 통해 가족 관계가 더 돈독해졌다고 해요. 예를 들어 제가 만난 78세 분은 이 학원을 쓰레기 분리수거나 가든 가꾸기처럼 일상적인 일에 적용하셨어요. 이 일도 내가 할 수 있다는 증거야 라고 생각하며 하니 더 만족스럽게 느껴지셨대요. 자존감을 높이는 건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처음에 어색하다면 하루에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거예요. 이 학원이 여러분의 하루를 더 빛나게 만들어줄 거라 믿어요. 이제 두 번째 학원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학원은 나는 나의 경험을 자랑스럽게 여긴다예요. 이 말은 70세 이후에 특히 의미가 커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젊은 세대가 가질 수 없는 지혜와 이야기를 가지고 계시니까요. 나이가 들면 과거의 실수나 잃어버린 기회를 생각하며 후회할 때가 있지만 이 학원은 그런 감정을 뒤집어줘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73세 어르신분이 계세요. 그분은 젊은 시절에 사업을 하셨다가 실패를 경험하셨어요. 하지만 이 학원을 매일 반복하며 내 경험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라고 생각하셨어요. 그 결과 동네 도서관에서 강의를 하시게 되셨어요. 청중들이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는 모습을 보니 자존감이 훨씬 높아지셨대요. 이 학원을 실천하려면 먼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매일 저녁에 노트에 적어보세요. 오늘 내가 한 일 중에서 어떤 경험이 도움이 됐을까? 라고요. 예를 들어 요리하는 걸 좋아하시면 내가 배운 레시피는 가족에게 전해줄 수 있으니까 자랑스럽다라고 적어보세요. 이 방법은 정말 효과적이에요. 제가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있는데 70대 후반에 글쓰기를 시작하신 분이 이 학원으로 동기부여를 받으셨어요. 그분은 자서전을 쓰며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게 됐어요.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겠어요. 커피숍에서 친구를 만나서 내 경험으로 배운 게 많아라고 말하며 대화하세요. 그러면 상대방도 공감하고 여러분의 자존감이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학원을 일상에 적용할 때 과거의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세요. 예를 들어 건강 문제로 운동을 못 하신다면 내가 겪은 고난은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라고 생각하세요. 실제 사례로 71세 되신 어르신이 이 방법을 써서 재활 운동을 열심히 하며 자신감을 회복하셨어요. 이 학원은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후회하는 일이 있다면 그걸 새로운 관점으로 보세요. 그 경험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어라고요. 이렇게 하면 매일 아침이 더 밝아질 거예요. 이 학원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답니다. 세 번째 학원은 나는 매일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예요. 이 말이 왜 중요한가요? 70세 이후에는 익숙한 루틴을 가지기 쉽지만 새로운 걸 시도하면 에너지가 솟아나요.
예를 들어 제가 만난 74세 분은 이 학원으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컴퓨터 다루는 게 두려우셨지만 나는 매일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고 되뇌며 해보셨어요. 그 결과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기술을 배우며 자신감이 폭발적으로 커지셨어요. 이 학원은 나이 탓을 포기하지 않게 해줘요. 이걸 실천하려면 하루에 하나씩 작은 도전을 정하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새로운 레시피로 요리를 해보자거나 산책 코스를 바꿔보자라고요. 제가 아는 어르신이 이 방법으로 취미를 찾으셨어요. 76세에 사진 찍는 걸 시작하신 분이 계세요. 처음에는 핸드폰 카메라조차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 학원을 매일 말하며 연습하셨어요. 이제는 멋진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시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세요. 이런 식으로 도전은 자존감을 키우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도전을 할 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해도 괜찮아. 그게 나의 성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여행을 가고 싶으시면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보세요.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70대 어르신들이 이 학원으로 인해 더 활기차게 지내요. 만약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책 읽기나 음악 감상처럼 안정적인 도전을 선택하세요. 이 학원을 통해 여러분의 일상이 더 흥미로워질 거예요. 이 학원들을 실천해 보신 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계속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학원까지 함께 알아봤죠.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나의 경험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리고 나는 매일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라는 학원들을 통해 매일 아침 긍정적인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눴어요.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학원으로 이어가며 이 학원들이 어떻게 우리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지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특히 70세 이후의 삶에서 자존감을 높이는데 중요한 오골 모닝 루틴 중에서 건강한 아침 식사와 부드러운 산책을 중심으로 연결지어 설명할게요. 이 루틴들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학원을 실천으로 옮기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답니다. 그럼 네 번째 학원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번째 학원은 나는 건강한 식사를 통해 에너지를 충전한다예요. 이 말이 왜 70세 이후에 특별히 의미가 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변화가 느껴지기 마련이에요. 예를 들어 소화가 느려지거나 에너지가 쉽게 떨어질 수 있지만 이 학원은 그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매일의 작은 선택으로 자존감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춰줘요. 건강한 아침 식사는 오골 모닝 루틴의 핵심 중 하나로 여러분의 하루를 밝고 활기차게 시작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제가 아는 72세 어르신 한 분은 이 학원을 실천하며 아침 루틴을 바꾸셨는데 그 결과로 더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삶을 만끽하고 계세요. 이 학원을 매일 반복하면 단순한 식사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으로 변신할 수 있어요. 먼저, 이 학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나는 건강한 식사를 통해 에너지를 충전한다고 3번 말해보세요.
그 다음에 바로 오골 모닝 루틴의 첫 번째 포인트인 건강한 아침 식사를 실천하는 거예요. 건강한 아침 식사는 나이 든 분들에게 특히 중요해요. 영양 균형이 잘 맞는 식사를 하면 몸이 활력을 얻고 마음도 안정되면서 자존감이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예를 들어 신선한 과일, 통곡물, 그리고 적당한 단백질을 포함한 간단한 식사를 준비해보세요. 제가 추천하는 메뉴는 요구르트에 딸기와 바나나를 넣은 스무디와 현미빵 한 조각이에요. 이건 준비가 쉽고 영양소가 풍부해서 70세 이상 분들의 소화 시스템에 부담 없이 맞아요. 이걸 더 실감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만난 75세 어르신 한 분은 이 학원을 통해 아침 식사를 바꾸신 후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됐다고 해요. 그분은 젊을 때부터 바쁜 일상으로 인해 아침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셨는데 은퇴 후 이 학원을 매일 되새기며 건강한 아침 루틴을 도입하셨어요. 구체적으로 매일 아침 8시에 나는 건강한 식사를 통해 에너지를 충전한다고 말한 후 채소와 과일이 들어간 샐러드와 녹차를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했지만 일주일 만에 몸이 더 가벼워지고 하루 종일 기운이 넘친다고 느꼈대요. 이 루틴을 통해 그분은 자신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며 자존감이 높아지는 걸 직접 경험하셨어요. 여러분도 이 방법을 따라 해보세요. 만약 요리하는 게 힘드시다면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간단한 레시피 책을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사과와 견과류를 넣은 오트밀을 먹으며 내 몸이 강해지고 있음을 느껴보자라고 자신에게 말해보는 거예요. 이 학원을 일상에 더 깊이 적용하려면 건강한 아침 식사를 단순한 습관이 아닌 자존감 강화의 도구로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식사 중에 감사 일기를 적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건강한 음식이 내 몸에 에너지를 주고 나를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고 적어보는 거예요. 제가 아는 78세 분은 이 방법을 써서 매일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자신의 건강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분은 과거에 건강 문제로 고생하셨지만 이 학원 덕분에 식습관이 개선되며 주변 사람들에게 나도 여전히 건강하게 살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게다가 오골 모닝 루틴의 이 포인트를 실천하면 다른 루틴과 연결지어 효과가 배가 돼요. 건강한 아침 식사 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며 나는 이 에너지를 통해 더 많은 걸 해낼 수 있다고 되새기면 자존감이 한층 더 커질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피곤하거나 식욕이 없으신 상태라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한 끼만이라도 신선한 음식을 선택해보는 거예요. 이 학원이 여러분의 매일을 더 밝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거라 확신해요. 이제 5번째 학원으로 넘어가 볼까요? 5번째 학원은 나는 부드러운 산책으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한다예요. 이 학원은 70세 이후에 특히 중요한 이유는 나이 들면서 운동량이 줄어들기 쉽지만 부드러운 산책처럼 간단한 활동이 자존감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골 모닝 루틴의 2번째 포인트인 부드러운 산책은 하루를 시작할 때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만드는 데 완벽한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아침에 15분 정도의 산책을 하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제가 아는 73세 어르신 한 분은 이 학원을 통해 매일 아침 산책을 루틴으로 삼으시며 삶의 활력이 되살아났다고 해요. 이 학원을 매일 아침에 반복하면 산책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으로 변할 수 있어요. 이 학원을 실천하려면 먼저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나는 부드러운 산책으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한다고 말해보세요. 그 다음에 바로 오골 모닝 루틴에 이 포인트를 적용하세요. 부드러운 산책이란 빠르지 않게 천천히 걷는 걸 의미해요. 주변 공원이나 동네 길을 걸으며 꽃을 감상하거나 새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는 70세 이상 분들에게 적합한 운동으로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심장 건강과 정신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매일 아침 9시쯤에 10분 정도의 산책을 하며 이 산책이 내 몸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평화롭게 만든다고 되새기는 거예요. 만약 날씨가 안 좋거나 건강 상태가 허락하지 않으면 실내에서 가벼운 산책을 대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집안을 천천히 걸으며 창밖 풍경을 보는 거죠. 더 구체적인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만난 76세 어르신 한 분은 이 학원을 통해 부드러운 산책을 일상화하신 후 자존감이 크게 향상됐어요. 그분은 젊을 때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해 운동을 소홀히 하셨는데 은퇴 후 우울증 같은 감정을 느끼시다 이 학원을 매일 되새기며 아침 산책을 시작하셨어요. 구체적으로 매일 아침 8시 30분에 나는 부드러운 산책으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한다고 말한 후 근처 공원을 걸으시며 주변 사람들과 인사하세요. 그 과정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자신의 건강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됐대요. 이 루틴 덕분에 그분은 나도 여전히 활기차게 살 수 있어라는 자신감을 얻으셨어요. 여러분도 이 방법을 따라 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집 근처 길을 걸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나 자신을 격려하자고 생각하세요. 이 학원을 실천하면 산책 후에 기분이 상쾌해지면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 학원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부드러운 산책을 다른 루틴과 결합하세요. 예를 들어, 건강한 아침 식사 후에 바로 산책을 하며 이 활동들이 내 에너지를 유지해준다고 되새기면 하루가 더 생산적으로 흘러갈 거예요. 제가 아는 71세 분은 이 방법을 써서 매일 산책 중에 감사한 점을 세면서 자존감을 키우세요. 이 산책 덕분에 내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화로워진다고 적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 루틴을 통해 외로움을 해소하고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셨어요. 만약 여러분이 처음에 피곤하다면 5분부터 시작하세요. 점점 시간을 늘려가며 습관화하면 이 학원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부드러운 산책은 나이 든 분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부드러운 산책은 나이 든 분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이 루틴을 통해 매일 아침 몸과 마음이 조화롭게 깨어나는 기분을 느껴보세요. 이제 우리는 노골 모닝 루틴의 남은 부분으로 넘어가며 6번째와 7번째 학원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학원들은 우리의 일상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며 특히 70세 이후의 삶에서 자존감을 키우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난 내용에서 건강한 아침 식사와 부드러운 산책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배웠듯이 이제 감사와 명상을 중심으로 한 루틴을 소개할게요. 이 루틴들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확언을 더 깊이 실천하게 해주는 도구로 작용할 거예요. 그럼 6번째 확언부터 함께 알아봅시다. 6번째 확언은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예요. 이 말이 왜 70세 이후에 특별히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고비를 겪으며 잃어버린 것들에 초점을 맞추기 쉽지만 감사한 마음을 키우면 현재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돼요. 모닝 루틴의 세 번째 포인트로 감사 일기를 쓰는 시간을 포함한 이 루틴은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10분 정도를 감사한 점을 적는데 할애하면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자존감이 자연스럽게 높아져요. 제가 아는 74세 어르신 한 분은 이 확언을 실천하며 삶의 변화를 느꼈어요. 그분은 젊은 시절에 바쁜 일상으로 인해 감사할 시간을 놓치셨지만 은퇴 후 이 말을 매일 되새기며 아침 루틴을 바꾸셨어요.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거울 앞에서 3번 말한 후 노트에 3가지 감사한 일을 적으시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났다나 가족의 사랑이 있음에 감사하다 같은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셨죠. 이 확언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려면 먼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말을 반복하세요. 그 다음에 모닝 루틴의 이 포인트를 실천하는 거예요. 감사 일기를 쓰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예를 들어 작은 노트에 어제의 좋은 기억이나 오늘 기대되는 일을 적어보세요. 제가 추천하는 건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5분 동안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나이 든 분들에게는 이 루틴이 특히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세월이 쌓인 만큼 감사할 거리가 많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손주들의 사진을 보며 이 귀한 순간들이 내 삶을 빛내준다고 적는 거죠. 제가 만난 77세 어르신 한 분은 이 방법을 통해 우울한 감정을 극복하셨어요. 그분은 과거의 후회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졌지만 이 확언을 매일 아침에 실천하며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구체적으로 매일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말한 후 오늘은 날씨가 좋고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음에 감사하다라고 적으시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쌓으셨어요. 이 과정에서 그분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졌어요. 더 나아가 이 확언을 일상에 적용할 때 가족과 함께 나누는 것도 추천해요. 예를 들어 아침 식사 시간에 손주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는 오늘 감사한 점을 세어보자고 제안하세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 루틴을 통해 외로움을 해소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72세 분은 이 확언으로 감사한 마음을 키우며 지역 모임에 참여하셨어요. 내 경험과 건강이 여전히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처음에 감사할 거리를 찾기 어렵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 따뜻한 햇살이 내 하루를 밝게 해준다처럼요. 이 루틴을 지속하면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매일 아침이 기대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게다가 이 확언은 다른 루틴과 연결지어 효과를 배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건강한 아침 식사 후에 감사 일기를 쓰며 이 음식이 내 몸에 에너지를 주고 나는 그걸 감사히 여기겠다고 생각하면 하루가 더 활기차게 흘러갈 거예요. 여러분이 이 화건을 실천하며 감사한 마음을 키우면 70세 이후의 삶이 훨씬 풍요로워질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 화건으로 넘어가 볼까요? 7번째 화건은 나는 명상을 통해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한다예요. 이 말이 70세 이후에 왜 중요한가요? 나이가 들면 스트레스나 걱정이 쌓이기 쉽지만 명상은 그런 마음을 진정시키고 자존감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해요. 5골 모닝 루틴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포인트로 명상은 하루를 안정적으로 시작하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후 10분 동안 깊게 숨을 쉬며 명상하면 마음이 평화로워지면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생겨요. 제가 아는 75세 어르신 한 분은 이 화건으로 인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됐어요. 그분은 과거의 건강 문제로 인해 불안감을 느꼈지만 나는 명상을 통해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한다고 매일 아침 되새기며 명상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하셨죠. 그 결과 하루 종일 안정된 마음으로 지내실 수 있게 됐어요. 이 화건을 실천하려면 먼저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나는 명상을 통해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한다고 3번 반복하세요. 그 다음에 5골 모닝 루틴에 이 포인트를 적용하세요. 명상은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아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나는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고 되새기는 거예요. 나이 든 분들에게는 이 루틴이 특히 적합해요. 왜냐하면 관절이 불편하거나 피곤할 때에도 앉아서 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매일 아침 7시쯤에 5분 동안 명상을 하며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면서 자존감이 강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초보자라면 간단한 가이드 앱이나 유튜브 영상을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숨을 따라가며 과거의 걱정을 놓아주자고 자신에게 말해보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만난 78세 어르신 한 분은 이 화건을 통해 명상을 일상화하신 후 큰 변화를 느꼈어요. 그분은 젊은 시절에 스트레스 때문에 수면 문제가 있었는데 은퇴 후 이 말을 매일 되새기며 아침 명상을 시작하셨어요. 구체적으로 매일 아침 나는 명상을 통해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한다고 말한 후 10분 동안 호흡 명상을 하시며 나는 여전히 강하고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반복하셨어요. 이 루틴 덕분에 그분의 수면이 개선되고 일상에서 더 자신감 있게 행동하실 수 있게 됐어요. 실제로 명상 후에 감사 일기를 쓰는 식으로 다른 루틴과 결합하면 효과가 더 커져요. 예를 들어 명상 후에 이 평화로운 마음이 내 하루를 지탱해준다고 적어보세요. 제가 아는 71세 분은 이 방법을 써서 매일 명상을 통해 자존감을 키우며 가족과 더움한 관계를 유지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처음에 집중하기 어렵다면 1, 2분부터 시작하세요. 점점 시간을 늘려가며 습관화하면 이 화건이 여러분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거예요. 이 화건들을 통해 골 모닝 루틴을 완성하며 매일 아침을 자신감 넘치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이 루틴들을 종합적으로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첫째로 학원을 말한 후, 건강한 식사를 하며 감사 일기를 쓰고, 산책을 하며 명상을 연결 지으면 하루가 완벽하게 흘러갈 거예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자존감은 점점 더 강해질 테고, 70세 이후의 삶이 더 밝아질 거예요. 여러분, 이 화검과 루틴을 통해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여전히 가치 있고 강하며 감사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세요. 그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얻으셨기를 바래요. 자존감을 높이는 여정은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나아가며 더 행복한 나날을 만들어 보세요. 내일도 만나요.